유동열의 안보 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 강정마을인가요? 예, 해군기지. 그렇죠. 네. 예, 지난 3월 28일 날 우리 해군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즉 민군 복합항입니다. 이 건설을 방해했던 이 강정마을 주민 등 민간 인사하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 5개 단체에다가 3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경은 뭐냐면 이들 세력들이 이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갖다가 불법으로 방해해서 이 공사 기간이 14개월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 났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공사 비용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도 약 한 27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다 청구를 안 하고 34억만 청구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네. 단체와 같아야 되는데 그들이 채정한 그 사진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사람이 바로 그 120여 명의 네. 인사들하고 5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그 금액 중에 바로 이 부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추정치를 가가지고 이제 확인한 다음에 소송을 건 거죠. 그 200 몇 억이라고 그러셨죠? 그 예. 275억 원. 275억 원 손해 중에서 34억만 청구했으니까 예. 설령- 추가로 앞으로 이제 추가로 예, 이 네. 소송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2차, 3차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 상당한 체증을 가져야지 이제 그 법정 다툼에서 이제 소송에 승소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규칙과 주목이 되는 판결입니다. 야, 1차 네. 1차분입니다, 이게. 손해는 났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안 된다. 안 이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당연히. 예.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강정마을에서 이른바 해군 기지 건설 반대를 한 분들이 예. 현지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 주민들도 있는데요. 네. 누구냐면 타지에서 육지에서 그 말로는 뭐 평화 수호자니 네. 또는 말이지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서 와가지고 활동가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위가 직업처럼 보이는 분들도 몇 그렇죠. 분 실제로는 전문 시위꾼들이죠. 이꾼들이 와가지고 제주 그 강정마을 주민 등 제주 도민들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네. 바로 이 공사를 중요한 국책 사업이자 이 해상 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이 소위 그 해군 기지 건설을 방해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세력이 이제 소송을 당하니까 이들 세력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곧 그 20대 총선도 있고 하니까 네. 여야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이 제주도의 사람분들이 제주 도민들의 그러한 그 반발을 의식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느냐, 소송 취하라. 심지어는 거기는 성직자도 계시고 아주 양심적 지식인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쉽게 말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소송을 취하라고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적법 절차에 이루어진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이러한 불법 시위꾼들한테 밀려가지고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네, 14개월간이나 네, 지연됐죠. 지연됐는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275억 원의 공사비 지연으로 네. 인한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민 세금만 그렇죠. 내니까. 국민이 낸 혈세. 네. 우리가 세금을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낸 이 세금을 가지고 충당한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도록 만든 그 불법 시위꾼들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정당한 것을 갖다가 자기 뭐 선전포고니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네.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올바르게 쓰여주시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도 철저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상 그 불법 폭력 시위가 만연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차를 때려 부수고 뭐 공공기관의 건물 유리창을 깨고 말이죠 화염병을 날리고 해서 마치 그게 잘하는 그렇죠. 것처럼 인식이 돼 이런 있습니다. 많은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네. 손해가 났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이러한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안 했는데 2006년도에 처음으로 경찰청에서 그 FT 그 한미 반대 FTA 투쟁을 네. 반대했던 이 투쟁 때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28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지금 21건이 경찰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 불법 폭력으로 인한 이러한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바로 집회를 주관한 단체하고 인사들한테 청구를 명령했죠. 네. 이게 엄청나게 이제 이 불법 폭력 시위꾼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7건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당시 이 그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불법 폭력 시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가지고 건전한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그 자유를 갖다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해군이 소위 그 적법 절차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세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법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이 의사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시위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한을 네, 갖다 뺏는 권한을 오히려 이분들이 침해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과연 불법 시위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이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사실상 그동안에 그 각 연구 기관들이 이 불법 폭력 시위를 해가지고 실제로 손해 본 것 말고 그 여파로 파급 효과로 이 사회적으로 정교적으로 미친 효과가 큽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시위 현장에 있었던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상점, 분들, 네. 상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위 때문에 완전히 이제 개점 휴업이죠. 표점 뭐. 위협이죠. 네. 뭐 그리고 던진 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네.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이제 추산을 했는데 이제 교통체증 뭐 이런 그렇죠. 것까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 결과가 나온 게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네. 그 당시에 그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그 쉽게 말하는 그 사회 경제적 피해 효과를 보니까 무려 12조 원이 넘었어요. 12조 원.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네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 네. 국내 총생산 GDP의 1.53%에 해당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이 시위 때문에 날아간 거죠. 야, 국내 총생산의 1.53% 물론 큰 겁니다. 이게. 사회적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해소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익이 1.5%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대한민국 국방 예산, 네. 국방 예산이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의 2.5% 내외입니다. 네. 그런데 불법 폭력 시위로 1.53%가 날아간다. 국방비의 한 70-80%가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지금 아찔하네요. 이 그 연구 결과 이후에도 네. 제가 몸담았던 우리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라든지 그 외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그 비용 우리가 네. 추산했는데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그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에서 네. 이 불법 폭력 시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갖다가 최근 그 5년꼴을 갖다가 분석을 했어요. 그 발표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죠. 5년 동안 12조 원이 날아갔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 발전에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불법 폭력 시위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앞으로 네. 상당히 그 귀담아들여야 할 거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위가 이제 직업인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사태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해서 국책 사업 다른 것도 아니고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조차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재발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제주 해군기지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첫째는 그 이러한 그 적법 절차에 의한 국책 사업을 방해하는 것, 특히 불법으로 방해하는 것은 바로 위법이다. 네.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또 더 나가서 바로 막대한 피해를 양산시키고 네. 국민 혈세를 갖다 낭비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것은 결국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국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국가 발전에 큰 피해를 준다. 네. 악이다 이게 사회 악이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끝까지 추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흐지부지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 불법 폭력 시위꾼들, 전문 시위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네. 그들한테 살기 좋은 불법 폭력 시위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장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법한 시위는 법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렇죠. 보장을 해야 하지만 당연하죠. 불법 시위는 바로 법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불법 폭력 시위 특히 특히 불법 폭력 시위. 불법 네. 시위고 폭력 시위 네. 끝까지 불어야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로부터 좀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